안녕하세요. 오늘은 통계 엑셀만으로는 안되겠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왔냐면 많이는 아닌데 가끔 요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엑셀만 가지고서 논문을 쓰면 안되겠느냐, 혹은 그렇게 쓰셨다는 분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엑셀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엑셀만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게 될 거는 뭐냐면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당연히 요 아래에 있는 프로그램이 요 SPSS 자체가 통계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 기능들을 다 따라올 수 없는 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과연 어느 정도로 부족한가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걸 갖다 보시려면 결과물들을 직접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엑셀이랑 SPSS 스태티스틱스를 구동을 해서 직접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엑셀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 중에서 다중 회귀 분석, 요인 저장, 변수 계산, 자, 요거에 대한 파일을 하나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SPSS로는 똑같은 파일을 그대로 불러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할 건데, 물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엑셀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요인 분석을 했었는데, 요인 분석은 엑셀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보면은 여기 데이터 분석이라는 데이터 탭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메뉴를 들어가면 이렇게 통계가 가능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게 지원이 안 돼 가지고서 함수를 직접 써서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다양한 이제 13가지 정도에 해당하는 몇 가지입니까? 아무튼 13가지, 20가지가 안 되는 그런 이제 통계 방법들이 엑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해볼 건 뭐냐면 상관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회귀 분석을 해볼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요인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특수하게 하나의 문항으로 설문이 된, 데이터가 수집이 된 그런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있는 만족감, 외관, 유용성, 편의성, 자, 요거를 갖다가 다중 회귀 분석을 갖다 이용할 건데, 먼저 상관 분석부터 한번 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걸 갖다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상관 분석을 갖다 확인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데이터 입력 범위가 나옵니다. 그럼 데이터 입력 범위에서 요거를 갖다 이용한다 그랬었죠. 요거는 이제 요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그 변수 저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갖다 이용을 한 거고, 첫 번째 행에서 우리 이름 사용을 했었죠. 출력 범위는 우리가 새로운 시트에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시트가 하나 딱 여기에 생겨날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확인을 딱 해주면 상관 분석 결과가 나왔네요. 자,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서로 같은 변수들끼리는 똑같으니까 다 1로 나왔고,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거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요게 지금 아까 불러왔던 그 데이터입니다. 자,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서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상관 분석한다 그랬죠. 분석에 보면은 상관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별량 상관에 우리가 쓸 데이터는 요거 만족감에서 편의성까지 있는 걸 갖다 이용을 하고, 다른 옵션은 엑셀에서도 선택한 게 없으니까 여기서 선택하지 않고 그냥 결과물만 가지고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옆에 나와서 보니까는 똑같이 아까도 111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엑셀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엑셀을 갖다 보면 여기서 만족감과 외관은 0.370으로 나와 있고요. 만족감과 외관 0.370 이렇게 나왔습니다. 똑같이 그 아래 것도 321, 그래서 321인데 반올림해서 321로 표현을 해준 거고요. SPSS에서는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것도 432 나왔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나머지들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상관 분석 괜찮네, 그러면 엑셀을 갖다 이용해도 되겠네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없는 데이터가 하나 있죠. 뭐냐면 여기 별이 두 개가 찍혀 있습니다. 아스테리스크 컴마가 여기도 찍혀 있고요, 여기도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의성까지 요거를 갖다 표현한 거잖아요. 물론 기술 통계량을 갖다 보게 되면 이렇게 325개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기술 통계량, 여기서 기술 통계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기술 통계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거는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유의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다 전부 다 이만큼의 관련성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별이 안 찍혀 있는 것들이 그게 나온다라면은 요거에 대해서 판단이 어려워요. 그리고 다른 파일 여러분들 드렸던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 중에서 상관성 안 나오는 것들이 있었죠. 그거 한번 돌려보세요, 엑셀에서. 그러면은 요게 검증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수들 간의 구분이 안 돼요, 엑셀로 하게 되면.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좀 부족함이 있다. 일단 요인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라 하더라도 요게 안 되니까, 상관 분석이 안 되니까 일단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것들도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 파일들을 갖다 그대로 올려서 이제 다른 분석 방법 한번 볼 겁니다. 뭘 볼 거냐면 회귀 분석 한번 볼게요. 회귀 분석 쭉 보면은 회귀 분석도 여기 있습니다. 딱 해서 보시면 일단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Y축은 종속 변수잖아요. 그래서 만족감을 갖다 쭉 해서 끝까지 입력을 해놨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쭉 아래로 입력을 해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은 당연히 변수로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 이름으로 했고, 여기서는 이름을 갖다가 그냥 리그레션 했으니까 리그레션이라고 이름을 새로 짓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주면 여기 방금 만들었던 그 파일이죠. 자,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 이제 또 다시 여기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분석에서 회귀 분석 들어가시면 선형 해놓고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면 돼요. 어떻게 입력을 하시냐면 독립 변수에서는 외관, 유형성, 편의성 들어갔고, 종속 변수는 만족감 들어갔잖아요. 자, 나머지 부분들, 자, 아까 엑셀에서 봤을 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회귀 분석을 하면서 잔차, 표준 잔차, 잔차도, 그다음에 정규 확률, 자, 여기까지는 표시가 되거든요. 체크를 하면은요. 자, 그런데 SPSS에서는 다양한 옵션들을 갖다 따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단은 엑셀에서 지원이 안 되고요. 통계량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보고 싶어야 하는 것들은 물론 신뢰 공간도 표시가 될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변수들이 여러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요걸 체크를 해야 돼요. 공선성,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상관 분석에서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요걸 갖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입력 방법에 따라서는 R제곱이 변화하는 방법이 있느냐. 자, 이렇게 여기서는 요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변수를 어떻게 투입을 할 건지, 입력 단계는 변수 3개를 다 한 번에 넣는 거죠. 근데 요거는 단계별로 넣고, 아니면 제거하는 방법, 후진하는 방법, 전진하는 방법. 자, 요거는 제가 따로 수업 시간,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런 방법들을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엑셀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원하는 만큼의 것들을 할 수가 없겠죠. 물론 확인을 해서 보면은 나온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은 회귀 분석, 그러니까 분산 분석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각각 변수들 간에 이루어졌던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있는지를 갖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도가 3, 3, 1, 3, 2, 4, 자, 이렇게 되는 것 갖다 이제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분산 분석표에서 자, 보면은 3, 3, 1, 3, 2, 4, 98, 2, 4, 3, 2, 3, 98, 2, 4, 3, 2, 3. 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단 똑같아요, 다. 일단 한 번에 입력 방식으로 했던 것까지는. 그리고 여기 신뢰 수준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서 다 이렇게 나오는 게 됩니다. 각 절편에 대해서도 개수, 그 다음에 오차 통계량, 그 다음에 유의 확률까지 다 표시가 되는 게 여기서 다 보는 거죠, 요 표에서.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근데 중요한 게 요거라 그랬죠. 공선성 진단. 자, 여기에서 공선성을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 상태 지수 여기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되지가 않아서 엑셀은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분석은 다 해놓고 결과 보고서를 사용을 할 때는 기술을 해놓잖아요.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 그 기술하는 결과들을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할 부분도 풍부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면은 엑셀로 하는 거 임시적으로는 좋아요. 어떻게 이런 방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걸 확인하시기에는 좋은데, 실제로 의사결정, 자, 돈 투자가 되는 것 같으면 회사에 자금 투자가 된다, 뭐 이런 정도가 된다라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의성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치가 높거나 낮거나 혹은 인과관계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를 갖다가 판단을 한다라면 회사의 수익성에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엑셀과 SPSS, 스태티스틱스, 물론 다른 통계 패키지도 있겠지만은 일단 제가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게 요 두 가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도 되겠나 안 되겠나, 혹은 어떤 것만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엑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한 기술 통계량 보는 거, 혹은 급하게, 혹은 이 프로그램이 없을 때 전체적인 조망을 해볼 때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 정도로 하고, 진짜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통계 툴, 통계로 전문화되어져 있는 그런 걸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